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공작간TV 그레이트 게임과 또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얘기는요, 제가 지금 10월 1일 날 지금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고발했던 김규현 전 국정원장과 그리고 금년 1월 달에 불법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불법으로 강제 수사를 해서 우리은행에 지금 제가 계좌를 열어놓고 있는데 그것을 몰래 수사했던 종로경찰서의 장보미 경찰관과 그리고 그 최고 우두머리인 윤희근 씨를 모두 법정에 지금 제가 초청을 해놨습니다. 즉 증인으로 지금 제가 초빙을 해놨으니까요. 한번 그 10월 1일 날 어떠한 재판이 벌어지는지 다들 오셔서 구경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소는 성남지원에서 하게 됩니다. 무슨 재판정 2호실인가 그렇던데요. 자,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앞서서요. 지금 제가 그 커뮤니티에 측백나무 오일에 대한 구매 방법 및 절차, 수량, 기본 단위, 금액 이런 걸 다 적어놨습니다. 저희 연구소 혹은 제 그 신한은행 계좌나 우리은행 계좌로 잘못 보내시는 일 없도록 해주시고요. 이 측백 오일이 함유된 이 비누는요, 어디다? 바로 농협입니다. 농협구자니까요. 그 농협구자에 제가 다 제 더보기를 하셔서 열어보시면 밑에 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에도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받으시는 그 오일은요, 이렇게 그 조그만 요런 병 돈 1,000원도 안 할 거예요. 이런 거 하나 준비를 하셔갖고 이렇게 스포이드로 옮겨 담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쓸 때도 요거로 하나 정도 딱 들어오는 것만큼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갖고 다니기도 편하고 휴대하기도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측백 오일은요, 가장 특효가 뭐다? 염증을 없애주는데 특히나 이 비염, 축농증으로 인하거나 아니면 코에 이 숨이 좀 잘 안 쉬어지고 또 이 코로 인해서 이 목과 다 연결되고 폐까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염이 있으면 목이 불편해지고 그 다음에 목소리가 잠긴다거나 목소리가 우렁차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런 데다가 면봉을 가지고 이렇게 찍어서요. 면봉을 가지고 우리 PCR 검사 받는 것처럼 이렇게 코 안에다가 이게 면봉이라고 생각하면 코 안에 깊숙이 최대한으로 집어넣으면요. 그러고 나서 빙글빙글 돌려주세요. 면봉에 묻어있는 측백 오일이 코 안에 전면적으로 다 이렇게 살포가 되게. 그러고 나면은 이 코병도 없어지고 비염이 사라집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또 무슨 제2의 망키팍스 혹은 엠팍스가 좀 돈다 그러고 또 제2의 코로나가 유행한다 그러는데 이 측백 오일을 가지고 이 코 안에다가 도포를 해주시면 깨끗합니다. 깨끗하게. 지금 나는 생각인데 이 측백 오일을 스프레이 물에다가 넣어서 10개 희석을 해서 그래서 코 안에다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려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측백 오일을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자기 몸에 맞는 상태에 맞춰서 한번 구입해서 활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주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측백 오일이라는 게 깨끗한 지역에서 자라는 시베리아 삼림 숲속에 있는 측백나무 상층 부위에 있는 측백 잎사귀와 측백 열매를 채취해서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찌고 또 찌고 해서 이게 아주 칼슘이 풍부한 증류를 해서 추출해낸 식물성 원액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당연하게 지혈제, 보혈제, 수렴제, 자연강장제 등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물에 이게 따뜻한 물에 이걸로 이제 한 방울 아니면 2방울 정도 이렇게 물에 떨어뜨려서 드시게 되면
굉장히 몸 안에 있는 염증이 제거가 되고 특히나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에게도 피를 깨끗하게 해주는 또 신장병 환자들은 사구체의 기능을 깨끗이 씻어서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고질적인 발톱무좀에도 아주 효과가 좋고요. 그 다음에 여드름이나 치질 치료에도 이걸 발라주게 되면 아주 효능이 좋습니다. 그리고 감기나 천식, 비염, 지방간, 위염, 유궤양, 이질, 토열, 또 코피 방지에도 효과가 있고 또 이 오일이 함유된 비누도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비누를 써보시면은 아마도 더 말할 거 없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듯이 한번 써보시면 이게 얼마나 좋은 비누인지 알 수가 있으시니까 한번 활용해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지금 측백 오일에 대해서는 이 정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검찰에서요. 지금 저에게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전화 한 통 없고 조사 한 번 없이 지금 재판정에 나오라고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 날 저 그러니까 남한산성 입구역 앞에 있는 성남지원 아마 제2법정에서 오전 10시 20분부터 재판한다고 오라 그러니까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지금 저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해놨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왜 여러분들의 지금 검찰 측의 공소를 인정할 수가 없는지를 충분하게 설명서를 써서 갖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갖다 법원에다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오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이 방송은 저를 평소에 많이 관심을 갖고 아껴주신 남기직 선생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남기직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넘긴 USB 그리고 서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메인 비밀 서버를 친북 성향의 인사들에게 즉 비밀 취급 인가도 안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열람시킨 사건 등에 대해서 이들에 대한 간첩죄, 여적죄로 수사하라고 지속적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저를 국정원 직원법 위반으로 구체적으로 전현직 국가정보원장 및 차장 등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비난을 했다. 그리고 기타 국내 상황 및 국제 정세와 관련된 본인의 의견, 주장 등이 했다라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나라에 대통령 모독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통령 비방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찮은 이 국정원장 따위에 거기다가 원장 및 차장,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비난을 했다. 아니, 공직에 있어서 제대로 된 일을 못하면 비난받을 만하죠. 근데 그게 지금 고발당할 사건입니까? 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재판부에 저를 고발하신 김규현 전 국정원장과 김규현 전 국정원장에게 저를 고발해야 한다고 부추긴 국정원 직원이 있어요. 전화번호가 010-6416-8로 시작하는 네 자리입니다. 전화번호가 010-6416-8땡땡땡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이 회사의 법인 통장을 불법적으로 열람을 한 윤희근 경찰청장과 서울 종로경찰서 장보미 경찰관 023701의 4192번입니다. 종로경찰서 장보미 형사 023701의 4192번입니다. 이 장보미도 역시 재판장에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왜 이 사람이 멀쩡하게 애국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 대한 법인 통장을 불법적으로 열람을 하고 수사인지에 대해서 그 분명한 이유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국정원이 전직 공작관인 저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도 저를 불법 무슨 행위라도 하는 사람처럼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별도로 추적해서 저희 법률팀에서 민간인 사찰로 엮어서 재판을 반드시 받을 수 있게끔 좋은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공작을 하다 보면, 특히나 비밀 공작 하다 보면은 내 자신, 공작관 스스로가 미끼가 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 내 자신이 미끼가 되면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범을 잡으려면 범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호랑이, 큰 호랑이, 흉포한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라면 그 호랑이가 살고 있는 그 굴 안에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야 되죠. 즉 스스로 미끼가 되는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들이 미끼를 물었기 때문에 한 꺼풀씩 양파 껍질 벗기듯이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에서 1년가량 이 사건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허윤희 검사가 피의자인 저를 불러서 검찰 조사도 한 번 없이, 전화통화도 없었습니다,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주 목요일 법원에 국선 변호인 선임 요청서를 제출을 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내용을 좀 여러분들께, 국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 저를 고발한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증인을 불렀는데 증인이 안 나오게 되면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저를 음해한 국정원 직원도 증인으로 불렀는데 위증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위증을 하면 녹취록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규현 국정원장을 증인으로 불렀는데 안 나오면 국정원과 검찰이 패소하게 되고 저를 고발한 국정원과 기소한 검사가 망신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국정원장 이름으로 고발을 한 사건이 패소하게 되면 국정원의 생명력은 사실상 끝나는 것입니다. 국정원에서 10가지 혐의로 저를 고발하였는데 경찰에서는 8가지를 무혐의 처리하였고 2가지만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2가지도 사전정찰이라는 용어와 공작의 5단계를 방송에서 말했다고 이것을 지금 국정원 직원법 위반이라고 지금 고발을 해온 것입니다. 자, 국정원에서 말하는 사전정찰이라는 개념은 본시 군대에서 사용하는 군사 용어지 꼭 국정원이라고 하는 비밀 공작기관에서만 특별하게 사용하는 용어가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공작의 5단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국정원 교범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즉 국정원 교범에는 공작의 무슨 5단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2급 비밀 공작 교범 훈련소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11년도 국정원을 은퇴하고 민간 대기업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국제적인 큰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만든 사업의 5단계가 있었는데 그 사업의 5단계를 차용하여 일반 독자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공작의 5단계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허윤희 검사가 이름을 봐서는 여성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마도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서 사전정찰이라는 말이 군사 용어인지조차도 몰랐던 것으로 사유됩니다. 저를 불러서 조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충분히 설명을 제가 해드렸을 텐데 지금 시중에 국정원 시험을 보기 위한 입시 서적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무척 많은데 자, 그런 무슨 국가정보학이다 이런 책자들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언급한 내용보다도 더 심각하고 더 구체적인 2급 비밀에 준하는 이야기들이 깔려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저는 그런 책들도 다 봤기 때문에 알고 있고, 허윤희 검사가 이런 검사를 하면서 무슨 군대를 뭐 근처에나 가봤겠어요. 그래서 좀 이런 책자도 알려드리고 설명도 해드리고, 보안이 아직 경험이 없고 유치한 수준이니까 제가 아버지처럼 큰오빠처럼 제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전혀 연락도 안 해놓고 이런 식의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이런 불필요한 재판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자, 이런 식으로 본인도 시간 낭비, 정력 낭비, 저도 시간 낭비, 돈 낭비, 이런 걸 하게끔 만듭니다. 자, 국정원에 법률팀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거기도. 그러면 법률팀을 거쳐서 정식으로 검토를 했더라면 10개의 혐의 가운데 8개가 경찰에 의해서 무혐의 판결을 받는 이런 개망신을 당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이미 개망신을 당했어요. 그리고 군사용어인 사전정찰이라는 개념을 국정원에서의 기밀 유출로 고발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국가정보학이라고 하는 각종 민간인들이 출판한 책자에 이보다 더한 내용들이 2급 비밀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어느 책을 봤더니 우리가 내부에서 배웠던 공작 교범하고 너무 똑같은 거야. 이렇게 해도 나와 있는데 그럼 그것들은 비밀 유출이 안 되나요? 자, 지금 국정원 교범에도 없는 공작의 5단계 이런 것도 감히 고발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공작 모모의 5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 모모는 제가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외부에 지금 민간의 국가정보학이라고 발간된 그런 책들을 봤더니 이 용어조차도 2급 비밀 용어거든. 이런 것들이 그런 책자에 다 있는 거예요. 말이 되겠습니까? 정말로 웃기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법원에 제출한 내용을 제가 똑같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4년 형제 9900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피의자 최수용. 살다 보니까 이제 공작관이 피의자가 됐습니다. 자, 1번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답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겁니다. 자, 나의 불인정 이유. 자, 우선적으로 검찰이 피의자인 저를 불러서 수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충분히 해명할 수 있었을 텐데, 또 무혐의로 이미 풀려날 수 있었을 텐데 허윤희 검사는 피의자를 불러서 수사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재판이 열리게 만들었고, 또 피의자의 방어권을 훼손하였습니다. 국정원장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당초 저를 고발한 고발장에 적시된 주요 내용을 보면 기밀 유출 이외에도 전현직 국가정보원장 및 차장 등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비난, 기타 국내 상황 및 국제정세와 관련된 본인의 의견 주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증거자료 1번을 냅니다. 이거는 고발장이 날라오기 전에, 즉 경찰에 고발하기 전에 제가 있었던 근무했던 바로 그 공장장이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공장의 전화번호까지 명기해서 이따위 거를 지금 내용 증명을 해서 보내왔어요. 일종의 지금 문서 번호도 없고 국정원장 증인도 없는 이런 거를 국가정보원에서 발송했다고 하면서 이런 걸 보내오면은 겁먹고 살려주세요 하고 빌 줄 알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증거 자료를 보낸 이 친구도 이번에 증인으로 출석해 줄 것을 제가 재판부에 요청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말한 것이 진정한 기밀 유출이었다면 국정원 법률팀의 검토를 정식으로 거쳐서 전현직 국가정보원장 및 차장 등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비난, 기타 국내 상황 및 국제정세와 관련된 본인의 의견 주장 등의 내용은 삭제하고 기밀 유출 관련 혐의만 고발장에 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규현 국정원장이 고발한 주요 고발 혐의 3가지 중 2가지가 기밀 유출과는 전혀 무관하며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밀 유출은 핑계에 불과하고 김정은에게 국가 기밀이 담겨있는 USB를 넘긴 문재인과 민간인들에게 국정원 서버를 열람시킨 서훈 등에 대해서 간첩죄 수사를 하라고 지속적으로 방송을 하자 외교관 출신이라 국정원 업무를 전혀 모르고 있던 김규현 국정원장이 제 방송에 부담을 느끼고 저의 입을 막기 위해서 기밀 유출을 핑계로 고발한 것입니다. 또 국정원이 저를 경찰에 고발한 후 2024년 금년입니다. 1월 25일에 경찰청에 지시를 한 듯 같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 장보미 02-3701-4192번 형사 이름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 우리은행 법인 통장 계좌 잔고 및 인적 사항을 불법적으로 조회하였습니다. 이것은 증거자료 2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한 윤희근 경찰청장과 종로경찰서 장보미 형사를 증인으로 불러주십시오. 또 저를 고발한 김규현 국정원장과 이를 사주한 국정원 직원 남땡땡을 증인으로 불러주십시오. 이것은 국정원과 경찰청이 조직적으로 정부의 안보 정책을 비판하는 일반 국민을 민간인 사찰한 대형 불법 범죄 행위입니다. 또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 것이고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 검찰이 기소한 사전정찰의 개념은 국정원에서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고 군대에서 사용하는 군사용어인 것입니다. 해병대의 상륙 지점을 사전정찰하거나 공수부대가 낙하 전에 공정통제사 CCT죠. 컴백 컨트롤 팀에서 낙하 지점을 사전정찰하거나 수색대가 적진을 사전정찰한다고 할 때 사용하는 군사용어가 바로 사전정찰인 것입니다. 저를 수사한 경찰도 여성이었고 허윤희 검사도 여성이어서 군사용어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자, 그러나 군대를 다녀온 남성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용어가 바로 이 사전정찰인 것입니다. 사전정찰이란 개념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군사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군사용어를 사용했다고 국정원이 고발장에 기밀 유출 혐의로 적시하였다는 것 자체가 국정원 법률팀의 정식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김규현 국정원장이 사적으로 제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고발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검찰에서 저를 불러서 보안 수사를 했더라면 다 설명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허윤희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 기소 사유 중에 하나가 되는 공작의 5단계는 국정원 교범에는 나오지도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국정원 교범에 나오는 개념이 아니고 또 제가 국정원을 그만두고서 대기업에서 해외 사업을 하면서 사업 성공을 위한 사업의 5단계를 만든 바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사업의 5단계를 차용하여 시청자들께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했던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정원 교범에도 없는 내용이 어떻게 국정원의 기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국정원 입사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한 수험서가 있습니다. 이 수험서들은 시중에서 현재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국정원 시험 교재나 국가정보학 등의 서적을 보시게 되면 제가 언급한 내용보다도 훨씬 더 세부적인 국정원 2급 기밀들이 줄줄이 인쇄되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이런 책들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국가정보학 책자도 증거자료 3번으로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김규현 전 국정원장은 김정은에게 국가기밀이 들어있는 USB를 넘긴 문재인에 대해서 여적죄, 간첩죄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증거자료 4번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또 국정원 메인 서버를 친북 성향의 민간인들에게 열람시킨 서훈에 대해서도 김규현 국정원장은 국정원 직원법 위반으로 고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변이라는 변호사 단체가 2017년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검찰조차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증거자료 5번으로 제출합니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간첩죄 사건에 대해서 단 한 건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들에 대해서 간첩죄로 수사라고 방송을 한 저를 도리어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김규현 국정원장이 저를 고발한 것은 기밀 유출이 우려된 것이 아니라 외교관 출신으로 국정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자신에게 국정원장으로 왔으니 전직 대통령 및 전직 국정원장에 대해서 간첩죄 수사를 확실히 하라고 계속을 방송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부담을 이기지 못하여 저의 입을 틀어막고자 해서 경찰에 기밀 유출을 핑계로 전현직 국가정보원장 및 차장 등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비난, 그리고 기타 국내 상황 및 국제정세와 관련된 본인의 의견 주장 등 혐의와 함께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밀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외부에 드러내서는 안 될 중요한 비밀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국가기밀이 담긴 USB를 넘겨주면서 국정원 내부의 모든 기밀은 이미 북한에 넘어갔습니다. 협조자 명단도 다 넘어갔겠죠. 또 서훈이 국정원 메인 서버를 친북 성향의 민간인들, 비밀 취급 인가증도 없는 자들에게 열람을 시키면서 국정원의 모든 기밀은 외부로 중국으로 북한으로 유출되었습니다. 국정원에는 더 이상의 기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밀이 없습니다. 북한이 다 알고 정부 세력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항이 어떻게 국정원의 기밀이 될 수 있습니까? 국정원 기밀을 빼나간 간첩을 잡으라고 방송을 한 전직 공작관 최수용을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역으로 기밀 유출 등의 혐의로 고발을 한 것은 해외 토픽감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북한에 국가 기밀을 모두 넘긴 문재인과 서훈에 대해서는 수사하지도 못하면서 간첩을 잡으라고 언급한 전직 국정원 공작관을 검찰의 조사조차 없이 재판에 넘긴 것도 해외 토픽감입니다. 군대만 다녀왔으면 누구나 알고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알고 있는 사전정찰이란 단어가 국정원의 기밀 유출이라고 고발하는 국정원이나 이를 기소하는 허윤희 검사나 둘 다 모두 해외 토픽감입니다. 또 국정원이 고발하고 검찰이 기소한 내용들은 미국 대통령 경호실과 미국 정보기관을 다루는 방송, 영화 등에는 오히려 아주 상세하게 나오는 개념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 첩보 영화만 보더라도 충분하게 습득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대한민국의 군대와 정보기관은 그 모티브가 미국의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말한 내용들은 미국 첩보 영화 한 편만 제대로 보더라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지식들입니다. 미 대통령 경호실이 대통령 테러범을 적발하는 방법, 미 대통령을 경호하는 방법, 미 정보기관이 테러범을 잡는 방법, 성공한 공작, 실패한 공작 등의 영상, 영화들은 유튜브에도 수도 없이 널려 있습니다. 영어만 제대로 되면 굳이 국정원의 교육을 받지 않아도 해외 영상과 교보문고에서 판매하는 국가정보학 서적들을 통해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지식들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회사 계좌를 불법으로 열람한 서울 종로경찰서 장보미 형사와 이를 지시한 윤희근 경찰청장 그리고 김규현 국정원장을 증인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보미 종로경찰서 형사와 국정원 직원 남땡땡을 증인으로 불러주십시오. 얘는요 지금 퇴직을 했지만 그래도 제가 성씨만 불러줍니다. 이 남 직원을 증인으로 불러주십시오. 물론 재판장님한테 제출한 거기는 제가 실명과 전화번호까지 다 기재했습니다. 끝으로 재판장님 저를 무죄로 선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8월 29일 피의자 최수용 이렇게 해서 제가 사인해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이런 일로 인해서 제 호적에 무슨 빨간 줄이 올라간다 뭐 이런 소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당당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간첩을 잡으라고 하는데 왜 저를 고발합니까? 아니, 간첩은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과 내통한 간첩들은 잡아서 사형을 시키는 게 정당한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간첩 잡으라는 전직 공작관을 고발을 해. 이게 국정원이야. 그리고 이런 국정원에 퇴역한 공작관을 아니 조사 한번 하지 않고 국정원에서 고발한 내용 갖고 그대로 공소장을 작성을 해. 이게 검사예요, 이게? 아무리 우리나라 검찰 조직이 부패한 조직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저는 10월 1일 오전 10시 20분에 성남지원 제2호 법정에 당당하게 출두를 해서 왜 만약에 그날 김규현 씨나 국정원 직원 그리고 종로경찰서 장범희 형사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이 안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저를 갖다가 지금 무슨 심각한 국법을 위반한 범죄자 취급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본의 아니게 피의자가 되고 피고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대들이 고발한 원고잖아요. 그러니까 원고에 해당하는 김규현, 윤희근, 종로의 장범희, 그 다음에 국정원에서 일했던 저하고는 옛날에 동료지간으로 있었던 친구예요. 기가 막힌 게 걔네들이 저한테 저 한 장짜리 내용 증명을 보내온 게 있어요. 응? 그것도 제가 이번에 다 우리 저쪽에다가 제출을 해드렸다고요. 그 보면요, 그 국가정보원에서 보낸 한 장짜리는요, 국가정보원이란 이름만 써놓고요, 문서번호도 없고,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장이 보낸다 그러면서 국가정보원, 적어도 그 국가정보원이라는 직인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거 찍어서 많이 내보내 봤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원 관련 사항 포함 유튜브 콘텐츠 게시 중단 요청 해갖고요. 이제 저한테 이제 협박을 한 거예요. 자, 뭐 건승 기원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국가정보원 직원법 제17조에 따라서 뭐 비밀을 누설해서 안 된다. 이거 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 저는요 2011년 9월 30일 날 퇴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진 각종 일에 대해서는 제가 언론에 보도된 얘기를 보고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슨 내가 국정원에서 근무할 때 지득한 내용이 어디가 있습니까? 에? 근데 얘네들 보면요, 이렇게 딱 겁을 주면서 제가 이제 국정원 직원법을 위반했다고 적시를 하면서 여기에다가 앞으로 국정원장이 허가를 받고 방송을 하라는 이런 헛소리를 적어놨더라고요. 응? 그러면서 퇴직 당시의 전화번호, 연락처 02에 538에 얼마 해가지고 우리 우리 공장에 있는 한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왔어요. 이게 우리 공장은요 특별한 요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화번호 자체도 은닉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얘기를 안 하는데요. 이게 지금 유튜브 콘텐츠를 하려면 사전에 국장놈의 허락을 받고 그 국장 아이가 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방송을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얘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에? 그러면 비밀 공작을 제대로 하던가. 그리고 내가 이 괴문서 한 장짜리 내용 증명 보낸 애들한테는 그 국장하는 놈한테 내가 그랬어요. 야, 내가 이제 USB를 구해다 줄 테니까 너네들이 밑자락만 깔아라. 다 니들 공적으로 내가 만들어 줄게. 그랬더니 이 자식이 나한테 뭐라냐면 너의 신뢰성을 검증해야 되고 너의 목표 접근성을 검증해야 되고 이러더라고. 아니 그 국장으로 있던 걔는요 공작 인가를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 보좌관 이 주둥이로 나불나불거리고 그런 일을 하다가 또 뭐 해외 근무를 합시고 아프리카 모조에게 또 파견 근무도 갔다 오네요.
그런데다가 출신 자체가 대학교 때 국정원에서 돈 받아먹고 협조하던 뿌락지 출신이라고. 밀정 역할을 했던 애야. 그러니 그런 놈이 공작을 해봤어? 공작 기본계획서 써보기로 했어. 뭘 해봤겠어? 오지가 할 줄 아는 게 윗놈 비위 맞히고 코맹맹이 소리하고 교원형색으로 미소 져가면서 이런 거밖에 한 일이 없어. 그러니까 국장까지 갔다 오고 그런 애들이. 내 동료들 중에 공작 인가는 막 10건씩 내고 15건씩 내고 적진에 침투해서 막 엄청난 일을 해오고 그런 애들은 부의사관 진급하기도 힘들어. 상급되기도 힘들어. 근데 공작 인가 한 번 안 받은 이런 애들이 국장이 되는 데가 국정원이라고. 근데 이 자식이 이번에 나를 고발해야 된다고 지금 아마 그 김규현 원장한테 아마 엄청 로비를 한 모양이야. 덕분에 내가 이렇게 고발까지 다니는데 이 방송을 보는 우리 국정원 동료들이나 후배들 있으면 걔한테 알려주기 바래요. 누군지 알 거야. 남시선가 지내니까. 걔 보고 이번에 10월 1일 날 오전 10시에 그 성남지원 법정으로 꼭 출두해서 김규현이하고 내 대질신문을 시키려고 그래. 응? 김규현이는 멋모르고 밑에 애들이 고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발했다 그래. 그러니까 자네가 와서 네가 분명히 나랑 통화한 게 있어요. 자기는 그런 일 없다 그랬어. 자기는 절대로 그런 일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만약에 김규현 국정원장이 야 나는 사실 모르는데 밑에서 부서장 국장으로 있는 애들이 이거를 하도 강하게 건의를 해서 내가 멋모르고 고발했다 이렇게 나오면 너희들 서로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 응? 그러니까 이거 지금 원 관련 사항 포함해서 유튜브 컨텐츠 게시 중단을 요청하면서 먼저 나한테 위협을 해왔고 문서 번호도 없이 문서 국정원 직인도 없이 이런 괴문서 만들어서 보내면 내가 너처럼 간신 생활한 놈 같으면 내가 겁을 먹겠지. 그런데 야 이 자식아 내가 김만복이하고 임마 멱살 잡고 싸웠던 사람인데 너까지 놈들 내가 국장 나부랭이들 뭐 차장 나부랭이들 내 이런 애들은 내가 겁을 낼 것 같으냐 이놈들아? 너희들이 잘못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당당하면은 이번 10월 1일 오전 10시에 여기 저 남한산성 입구역 앞에 전철 8호선 타고 오면 그 바로 옆에 수원지방검찰청 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 법원이 있어. 그 2호 법정으로 오라고. 응? 와서 당당하게 네가 증언해 주기 바래. 자 국민 여러분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과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브를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여전히 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최소영입니다.